자, 네, 오늘 크리미널 프로시저 들어가고요. 오버뷰 할 거예요, 오버뷰. 지금 보면 First Amendment, Fifth Amendment, Sixth Amendment,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어떤 예외 룰들이 있어요. exclusive 룰이 있고, 그다음에 poisonous tree fruits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다예요.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근데 이제 오늘은 오버뷰 시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큰 그림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룰 정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First Amendment부터 가시면, 자, First Amendment는 이제 사람에 대한 seizure,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붙잡는 거죠. seizure 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들 있죠. 소지품. 이 소지품을 search and seizure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냐,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government가 한 거냐. 그러니까 First Amendment의 대상은 다 government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 그냥 시민이 시민을 seize 하는 거는 지금 이 amendment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government가 한 행위냐, government가 그냥 무고한 시민을 붙잡았느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overnment가 붙잡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가 디폴트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First Amendment가 헌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Terry stop인 경우가 있고 arrest인 경우가 있어요. 자, Terry stop이 뭔지 또 arrest가 뭔지 보실게요. 자, Terry stop은 뭐냐면 이 이름은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테리랑 오하이오 주가 이제 재판을 했던 어떤 그 케이스에서 나와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제 테리 스탑은 어떤 reasonable한 suspicion이 있는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잠깐 이건 temporary예요. temporary stopping 할 수 있어요. government가. 그러니까 폴리스가 이제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합리적인 suspicion이 있다. 그러면 잠깐 멈춰 세워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스탑의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막 받아 적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룰 정리할 때 다시 해 드리고 그다음에 다 책에 있어요. 다 룰 정리를 해 드려요 다.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거 지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레스탑을 했다. 그건 뭐냐면 테레스탑의 정의가 룰이 뭐냐면 temporary seizure예요. 잠깐 붙잡는 거죠. 뭘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이 크리미널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크리미널 액티비티를 했거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을 잠깐 멈춰 세워서 조사를 하는 거, investigate 하는 걸 테리스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테리스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팩트 패턴에 나오겠죠. 길 가는 사람이 있고 폴리스가 뭔가 어떤 그런 팩트에 장황하게 나와 있겠죠.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경찰이 붙잡았고 이게 되냐 안 되냐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기에 충분하게 reasonable한 suspicion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테리스탑이니까 된다.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easonable suspicion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criminal activity is afoo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발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criminal activity가 바로 할 것 같은 상태 아니면 뭐 방금 했던 상태, 자 afoot인 상태가 이제 reasonable suspicion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asonable suspicion이랑 이제 뭐랑 비교가 되냐면 hunch나 뭐 intuition 그러니까 그냥 느낌. '저 사람이 왠지 범인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경찰의 직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articulable fact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뭐냐면 어떤 되게 명확한 어떤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사실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황상. 그럴 때 이제 스테레오 스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temporary stop이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리 스톱 했는데 별거 안 나오면 그냥 풀어 주는 거고 그냥 가던 길 가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뒤졌는데 뭔가 나왔어요. 뭐 흉기가 나오거나 뭐 마약이 나오거나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reasonable suspicion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probable cause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probable cause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거보다는 훨씬 센 거죠. 어떤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체포할 수 있어요. arrest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arrest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government가 seizure 할 수 없는데 reasonable suspicion이 있으면 트레이스 스탑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probable cause까지 있으면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First Amendment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장 그 arrest, warrant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seizure하는 거는 warrant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rrest warrant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서 체포할 때는 그 집은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이제 그런 공간에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를 한다. 아무리 probable cause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면 체포 영장이 필요해요. 홈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집 하우스에 들어갈 때만 arrest warrant가 필요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필요 없다. warrant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First Amendment에서 사람 말고 person 말고 이제 물건들 그죠? 그 물건을 search하는 걸 이제 search and seizure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백팩을 뒤진다거나 뭐 그 사람의 러기지를 뒤진다거나 그 집을 뒤진다거나 어쨌든 물건을 뒤지는 거죠. 증거품을 뒤지는 거죠. 이걸 이제 evidentiary search라고 불러요. 그래서 amendment는 First Amendment seizure of person이랑 evidentiary search가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evidentiary search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이제 government agent의 행동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 나오죠. 상사가 회사에서 employer가 employee한테 서랍을 뒤졌어요. "너 마약 있지?" 이러면서 서랍을 뒤졌어요. 자, 이거 First Amendment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Government Agent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죠, 그런 문제는. 그래서 Government Agent인가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불법 행위 잘못한 거 없어요. illegal하지 않아요. illegal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yes가 됐어요. government 행동이에요. 그럼 두 번째 체크 상황이 뭐냐면 잠깐만요. 빠뜨린 게 없나 한번 확인하고. 음. 자, 이제 government agency의 행동인 걸 이제 확인을 했으면 자, 아무 곳이나 뒤지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곳이 다 보호가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펜던트의 모든 공간을 다 First Amendment가 보호하고 있지 않고 어디를 보호를 하냐면 reasonable expected privacy의 한 공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이거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공간에서만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하는 공간에서만 이 바이올레이션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퍼블릭 파크에 있어요. 퍼블릭 파크에서 있는데 어 거기서 뭔가 그 라이트로 경찰이 라이트로 막 그 플래시를 켜서 막 퍼블릭 파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reasonable expect가 있는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데 이 사람이 기대했으기에 이거는 내 사적인 공간이야. 그거를 라이트를 막 비추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창밖에서 라이트를 경찰이 비추고 있어요. 자, 이거 당연히 violation이죠. First Amendment. 그래서 이게 reasonably expected privacy가 있는 공간이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약어로 REP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에 나오는 게 reasonable expectation이 있는 곳이 뭐냐면 집, 그죠? 홈, 그다음에 자기 뒷마당,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딸려 있는 어떤 마당들 있죠? 그래서 이게 마당인데 그 막 경찰이 밖에서 막 플래시 비추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퍼블릭
정확한 공간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면은 다 reasonable한 expectation of privacy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나오는 게 이제 호텔 룸. 그죠? 호텔 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내 러기지 뭐 수트케이스 이런 게 다 어떤 나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뒤지거나 불빛을 비춰서 서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알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에서 한 번 더 꼬죠. 이제 어려운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오픈 필드 덕트린이라고 있어요. 오픈 필드 덕트린. 그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어떤 필드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내 사적인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게 오픈 필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팜랜드 이거 내 건데 완전히 이게 시야가 탁 트인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탁 트인 어떤 펜스는 있어도 돼요. 펜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탁 트인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이게 프라이빗한 내 공간이고 내 소유고 그다음에 울타리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이라면 오픈 필드라면 거기서 경찰이 펜스를 넘어서 라이트를 켜는 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오픈 필드 닥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마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픈 필드 닥트린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밖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펜스가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픈이라는 게 팩트에서 되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고 뭐 좀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넓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 켜서 펜스 들어가서 서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제 넘어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 걸려 넘어졌으면 세 번째 또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search warrant가 있어요. search warrant가 valid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워런트 필요해요. 영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체포하는 것보다 물건 뒤지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earch warrant가 필요한데 얘가 타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valid한지 invalid한지 이제 문제에 나오겠죠. 마지막 문항에서 이거 valid or invalid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invalid한 케이스를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언제 invalid 하냐면요.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거는 neutral magistrate가 발행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죠. 치안 판사라고 뭐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 뉴트럴한 판사가 이슈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valid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꽈서 나오냐면 뭐 법무부 장관이 이슈를 했다라고 나와요. 뭐 attorney general이 뭐 이슈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문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invalid한 거예요. 반드시 magistrate 그죠? neutral magistrate가 이슈했다. 요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이제 어토니 제너럴 이런 거 나와서 틀리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probable cause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어야지 발행을 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probable cause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영장이 되게 모호하게 막 broad하게 쓰면 안 돼요. 거기에는 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with particularity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구 집 뭐 주소 써 있고 거기에 뭐 뭘 찾을 건데 그게 어디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서 찾겠다라고 되게 이렇게 딱 particularity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아주 broad하게 뭐 그냥 집 전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고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지 고 세 가지가 돼 있어야만 valid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룰 보시면 이건 잘 안 틀리세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very narrow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예외 룰이 있는데요. 만약에 폴리스가 워런트를 갖고 왔는데 얘가 valid하다고 good faith로 믿은 거예요. good faith로. 그러니까 이게 invalid인지 몰랐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invalid 했었는데 그거는 모르고 폴리스가 good faith로 워런트 갖고 와서
서스펙트한테 보여주고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inadmissible 하냐 admissible 하냐라고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admissible 해요. 왜냐면 good faith로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고런 예외 룰이 있어요. good faith라면 invalid search warrant라도 얘는 admissible 하다. 고렇게 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체크할 사항이 proper execution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실행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뭐 내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공간에 들어갔고 이게 타당하고 서치 워런트가 있고 이거 다 체크했는데 만약에 얘가 적절하게 execution이 안 됐다면 얘도 inadmi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실행을 해서 나온 증거품이라면 얘는 inadmi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실행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그 워런트가 이제 발행이 됐잖아요. 이슈된 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런트 발행된 지 막 몇 달 있다가 이거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워런트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리즈너블한 시간 내에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워런트가 나온 지.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워런트가 있어도 이걸 실행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요. 서스펙트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노크를 해야 하고 노크 앤 어나운스라고 하거든요. 노크 앤 어나운스. 노크하고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러 왔다." 이렇게 일단 어나운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장이 있더라도 막 그냥 키킹 그 문을 막 부시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실행이 되었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고런 게 이제 적절한 실행, proper한 execution이다. 고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너크 앤 어나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법이 깝깝하게 돼 있잖아요. 뭐 경찰이 노크를 하고 어나운스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외 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excep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크 앤 어나운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범인이 증거 인멸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도주의 위험이나 뭐 증거를 훔치겠죠. 뭐 노크하고 어나운스 했는데 얘가 증거를 그 시간 내에 다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먹어버릴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exception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땐 노크 앤 어나운스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항상 노크 앤 어나운스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xception이 있다. 노크 앤 어나운스는. 그리고 또 있어요. 노크 앤 어나운스가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만족이 돼요. 뭐 거버먼트 에이전트고 이거 다 돼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는데 노크 앤 어나운스만 안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증거품은 어드미서블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한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 앤 어나운스 하나 안 한 거 정도로는 증거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다 노크 앤 어나운스에서 들어갔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갔는데 증거품이 나왔어요. 그럼 사실은 원칙대로 따지면 얘는 프로퍼한 execution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inadmissible 하는 게 정상인데 예외 룰을 적용해서 얘가 노크 어나운스만 안 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그냥 그거는 어드미서블하다고 증거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약한 룰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모든 걸 다 충족했는데 예외 룰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하실 건데 좀 미리 배웠어요. good faith랑 노크 앤 어나운스는 미리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이제 적절한 실행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적절하지 않은 실행의 경우가 뭐냐면 아까 워런트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워런트 내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뭘 찾겠다라고 이제 영장에 나와 있냐면 내가 긴 총을 찾겠다고 해서 엄청 큰 총, 막 사람 키만한 총. 그런 총을 이제 그 서스펙트의 집에서 찾겠다라고 영장을 썼어요.
영장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긴 소총이 있을 만한 곳만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뭐 진짜 조그만 뭐 주얼리 박스를 뒤진다든지 그게 들어갈 수 없는 서랍을 막 열어본다든지 자 그런 거는 이제 적절한 execution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주얼리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서 마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장에 없는 갑자기 다른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부적절한 execution을 함으로써.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증거는 inadmissible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execution을 통해 나온 증거뿐만 증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First Amendment violation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violation을 통해서 나온 증거품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이제 요 First Amendment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lawful한 search를 하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search를 해라라는 게 First Amendment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 search warrant가 valid하냐 뭐 적절한 execution이냐에 대한 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search warrant의 requirements에 exception이 있어요. 자 요게 6가지인데 이게 문제를 엄청 많이 나오고 엄청 틀리시죠? 틀리죠 여기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워런트가 search warrant의 요건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자 원래 search warrant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예외가 뭐냐면 exigent 이거는 오타가 있네. circumstance.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면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범인을 막 쫓는 상황이에요. 막 그 추격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막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프로텍트 에리어.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는 침범하면 안 되는 그 범인이 알고 있는 아지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거 지금 지키겠다고 경찰이 안 쫓아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쫓아 들어가야 되죠. 자 그거는 이제 워런트 없어도 그냥 남의 그 프라이버시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예외 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외 룰을 영화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일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근데 이게 다 예외 룰이다. 근데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건 다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핫펄스윗 상황에서 범인이 어떤 본인의 아지트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형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정보가 나왔으면 그거는 리걸한 거고 어드미서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핫퍼스위트라는 게 그 범인이 꼭 뛰지 않더라도 뭐 어쨌든 증거 인멸의 그런 상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고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영장 없이도 가져갈 수 있다. 서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긴급한 상황인 건데 어떤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 배터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들려요. 누가 봐도. accident한 circumstance죠. 그런 경우에 영장 언제 발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그냥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폴리스가. 자 그런 게 이제 accident circumstance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했느냐. 자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도 동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쉽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서스펙트가 있는데 부모님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부모님이 동의를 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문제 나오겠죠. 자 룰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음 그다 돼요. 근데 부모님이 동의했어.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apparent authority가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돼요. apparent authority라는 게 뭐냐면 이 집에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권한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보여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권한 있는 사람 보이기 위한 요건은 되게 쉽겠죠. 일단 띵동 누르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면 그 사람이 apparent authority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apparent authority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동의를 얻었다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 동의 뭐 누가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랬다. 그럼 들어가서 어 동의를 보고 들어가서 나온 물건들은 증거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문제에서 더 헷갈리게 뭐라고 나오냐면 집에 용의자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용의자인데 아들도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이 부모님은 된다고 하는데 아들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는 안 돼요. 둘 다 있는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뭐 3 명도 마찬가지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왜냐면 그 3 명이 있다 2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2 명이 둘 다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죠.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부모님 동의만 받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건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헷갈리는 게 오토모바일이죠. 자, 오토모바일은 굉장히 특별해요. 자, 왜 특별하냐면 음 얘는 이제 특별한 공간이죠.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긴 한데 얘가 굉장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죠. 그러니까 그냥 도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얘는 영장이 없어도 오토모바일은 그냥 probable cause만 있어도 search가 돼요. 그러니까 probable cause만 있어도 search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일까요? 왠지를 기억을 해야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프라이버시가 분명히 있는 공간이지만 얘는 어 너무 증거 인멸이 쉬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갖고 도망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영장이 없어도 probable cause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팩트 패턴에서 얘가 트렁크 안에 뭐 아니면 뭐 백팩 안에 트렁크 안에 백팩이 있고 그 백팩 안에 증거가 있을 것 같다는 probable cause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만 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probable cause가 있는 곳만 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차량 어딘가에 그냥 있을 것 같다는 probable cause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토모바일 exception이에요. 이건 룰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probable cause가 있는 구간은 뒤질 수 있다. 오토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플레인 뷰는 쉽죠. 얘는 그냥 내가 봤는데 보이는 거는 워런트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워런트를 발부를 받았어요. 그 집에 어떤 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총을 뒤지겠다. 서치하겠다. 라면서 이제 워런트를 받아 가지고 어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이제 총이 있을 만한 공간만 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얼리 박스나 뭐 조그만 서랍이나 그러니까 긴 총이라고 하면 정말 큰 총이라고 하면 서랍이나 이런 데는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플레인 뷰로 봤는데 식탁 위에 마약이 놓여 있었다. 자, 그러면 내가 뒤지지 않았는데 그냥 보인 거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증거로 들어올 수 있다. 일리걸하지 않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플레인 뷰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실행을 하다가 보인 거지 내가 이제 로플하게 서치를 하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여야지 얘가 이미 지금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용의자 집을 발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부적절하게 실행을 한 거죠. 그냥 킥하고 들어간 거예요. 발로 차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플레인 뷰로 마약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플레인 뷰로 봤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다 문제로 나와요. 이런 걸 안 듣고 그냥 문제 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플레인 뷰로 봤다면 증거가 안 된다. 이게 다 만족이 돼야 된다. 뭔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administrative search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search면 얘는 exception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다 뒤지죠. 다 뒤지고 다 그 몸 다 수색하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이제 lawful한 search예요. 그래서 얘는 exception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search warrant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요렇게 exception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라랑 테리가 나오는데요. 실라 많이 나오죠. 실라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lawful한 arrest예요. 적법한 체포와 동시에 일어나는 search는 된다는 거예요. 원래 search는 안 돼요. 영장 없으면. 근데 체포하면서 일어나는 search는 된다는 거예요. 체포는 요건이 probable cause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probable cause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search를 하는 건 된다. 대신 arm reach 범위만. 그러니까 팔로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 범위에만 search를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용의자의 주머니나 가방 이런 데 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arrest를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search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포영장이 없어도 되는 예 중에 요거 다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 probable cause가 있으면 뭐예요? lawful한 arrest를 할 수 있고 그 lawful한 arrest를 하는 도중에 같이 하는 incident to죠. 같이 하는 search가 가능하고 그거는 arm's reach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probable cause가 없는 체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쪼끔 약간 변형룰이 있는데 변형률 힘들죠. 그 실라를 하는데 얘가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 그 용의자의 집에서 내가 실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자를 집에서 체포를 해요. 자, 집에서 체포하는 상황은 제가 좀 다르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아까 영장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arrest warrant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rrest warrant를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얘를 체포를 하면서 search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암스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얘는 좀 더 extend 돼요. search를 할 수 있어요. 쪼끔 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protective sweep이라 그래요. protective sweep. 그러니까 쪼끔 그 근방에 있는 공간 있죠? 뭐 다 뒤지는 건 안 되고 그냥 용의자가 있는 공간 쪼끔 더 넓게 해 가지고 그 공간, 그 인접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search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suspect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폴리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라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어 굉장히 사실 경찰상에서는 이 체포하는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체포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어요. 몸싸움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기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스트가 어레스트 할 때는 그래서 뒤져 가지고 무슨 무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을 보호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실라가 나오는 건데 영장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홈그라운드는 더 심하죠. 홈그라운드는 용의자한테 얼마나 익숙한 공간이고 증거인멸할 수 있고 뭐 숨기기도 더 쉽죠. 그리고 공격하기 더 쉬워요, 폴리스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protective sweep이라 그래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쪽 그 근방을 뒤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음
아까 오토모바일이랑 이 실라랑 또 살짝 겹치면서 다른데 이게 뭐냐면 오토모바일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probable cause가 있으면 뒤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실라인 상황에서는 실라를 만약에 차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금 집에서 하는 거 했어요. 집에서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금방 다 뒤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실라를 만약에 차에서 해요. 차에서 하면은 어 차가 더 심해요. 차는 진짜 유리한 공간이에요, 용의자한테. 그죠? 그냥 영화에서 보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차 안에 있는 그 용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차를 갖고 목숨 걸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차에 엄청 증거 인멸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차 갖고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차 안에서 실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reasonable belief만 있으면 차량 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 안에서는 probable cause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약한 거예요 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체포 상황이면 reasonable belief만 있어도 뒤질 수 있다, 차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요. 차 안에서는 그냥 실라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오토모바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probable cause 있으면 그냥 뒤질 수 있고요. 실라 상황이요. 체포하는 상황에서는 reasonable belief만 있어도 그냥 약간의 이거보다 약한 거예요.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된다. 실라 차 안에서 그다음에 그냥 오토모바일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리가 있는데 이게 테리 프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테리 프리스크가 일로 넘어갔구나. 음. 자, 테리 프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테리 스탑이랑 자, 이게 테리 프리스크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테리 스탑을 하고 난 후에요. 자, 테리 스탑 아까 뭐였죠? reasonable한 suspicion이 있으면 테리 스탑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테리 스탑을 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테리 스탑을 했는데 딱 느낌이 아니라 이제 reasonable한 belief가 있어야 돼요, 얘도. reasonable한 belief가 있어요. 어떤 reasonable한 belief냐면 얘 사람이 무기가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belief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프리스크가 가능해요. 프리스크가 뭐냐면 팻다운 하는 거예요. 팻다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뒤지는 게 아니라 이 옷 위에서 이제 팻다운만 할 수 있어요. outer layer of suspect clothing. 그러니까 옷 위에서 이렇게 팻다운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테리 스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기가 있다는 reasonable한 belief만 있으면 이거 팻다운 할 수 있다. 이게 테리 프리스크예요. 자, 지금은 이제 룰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는 게 있어도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가셔도 돼요. 다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팻다운 한다. 가능하다. 대신에 그럼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지금 팻다운만 된다고 했으니까 주머니에 넣어 보는 거 뭐 손을 넣어 본다든지 뭐 백팩을 뒤진다든지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다 exception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만족이 되면 이제 이게 lawful한 search가 되는 거라서 이제 lawful한 search가 되면 그렇게 돼서 나온 evidence는 다 admissible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게 만약에 unlawful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서 unlawful하다면 그건 이제 false amendment 위반이 돼서 그걸로 나온 증거들은 inadmissible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alse amendment를 다 했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그 fifth, sixth amendment하고 그 fruit of poisonous tree 요거까지 마무리하실게요.